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입니다. 법인 파산 종료 사례 관련해서 지금 소개로 네 번째 영상입니다. 16번째 회사에서 20번째 회사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째 회사는 티 있죠, 티나 식초 발효, 화학 조미료 제조업, 이거 이제 이런 식료품 제조업, 그 다음 농산물 가공, 그 다음 전자상거래, 소매업, 연구개발업,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 회사는, 2020년 7월 2일날 설립돼가지고, 미생물 관련, 화학조미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식초 발효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데 한 5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제품이 되는데. 근데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고, 그리고 아무리 고당도 당귤이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소비자들이 사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이게 호응을 못 얻고 5년간이나 이제 연구만 했으니까 그 연구비며 뭐 인건비며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매출로 직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판매 단가를 낮춰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판매 단가를 낮추니까 결국 투자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 원금 이런 거 납부하기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대표이사가 이제 본인 재산 중에 자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다가 결국엔 못 버티고 이제 금융 비용 증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경영난, 이제 매출이 향상되지를 않으니까 법인 파산을 해가지고 종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회사는 금속 부품이나 공구 자재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건데, 2022년 8월달에 설립된 회사예요. 근데 요 회사는 저도 이제 뭐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히트싱크라고 해서 다른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나중에 이제 발산하는 그런 물체, 그런 거를 관련해서 부품, 그 다음에 가공품을 이제 하는 건데, 잘 됐어요. 잘 되다가 거래처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그 공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매출처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 매출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출처를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처를 새로 발굴했는데, 매출처가 이제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납품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은 하긴 해야 되니까 했는데, 결국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가 증가하는 거죠. 이익이 안 나니까. 납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니까. 근데 이런 계속해서 실적은 쌓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자금 경색이 와서 법인 파산해서 종료한 사건입니다. 18번째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엔지니어링, 안전진단,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건축 감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주로 조달청으로부터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용역 업무를 하는 건데, 이 조달청에서 그 낙찰 조건이 그 지역의 공사나 건축 설계, 안전진단 이런 걸 하려면 그 지역에 지점이든 뭐 본점이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도 공장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도 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로서 이제 확장을 좀 하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요. 물론 이제 신보, 기보 이런 데서 보증을 받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2016년 설립된 회사인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 거치면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조달청 자체에서 이제 공개 입찰을 줄인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응찰할 기회도 줄어들고,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크게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재수가 없는 것이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해가지고 정부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은 직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일단 직원을 고용해서 법인 자금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그 액수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약간 그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이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받은 거 4억 한 5천 되는데 그거 반환해라 이런 조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송이 하나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패소합니다. 그러면서 자금 사정이 극심하게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고 인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압류된 거는 금융권에서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전자금 다 막혔지, 인출 안 되지, 매출처로부터 받을 돈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압류 계좌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인출도 안 되고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운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벌파산을 해서 종료를 한 사건입니다. 19번째 회사는 이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2019년에 설립돼가지고 BM 특허 중진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제 기술 창업 정책 자금 대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경에는 엔젤 투자라든지 크라우딩 펀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바일 플랫폼 이제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플랫폼 서비스가 결국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와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플랫폼 만들면은 그걸로 계속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마다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맞추다 보면, 영업이익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약은 계속 수주를 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이득이 나고 어떤 거는 이득이 안 나고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플랫폼을 제작 공급해달라고 하는 수주권도 줄어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외주를 줍니다. 일부는. 이 외주 줬을 때 이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외주를 주면 이 퀄리티가 회사가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안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인력이라든지 관리 보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나마 그냥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세거든요. 개발업, 플랫폼, AI, 에이전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게 몸값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늘어나는데 추가 수주 계약건들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 자금이 고갈되고 더 이상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지 엔젤 투자, 크라우딩 펀딩 했던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투자 수익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그래서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20번째 회사는 사무기기나 이제 컴퓨터 그래픽, 광고물 제작, 무역,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판매, 기업 경영, 마케팅, 컨설팅, 굉장히 목적 사업 많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유통매장, 중소형 마트라든지, 이렇게 도매업을 한다든지, 이런 유통매장 내 이제 마케팅 인프라 솔루션인데, POP 출력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게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유통 플랫폼이니까 얼마를 사들여서 얼마를 공급해야 이제 수익이 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2015년에는 연구소까지 설립을 해갖고 이제 가격 고지 시스템 영상이라든지 모바일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안 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유통 영업을 하거나 할 때 마진율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수요자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이제 결국 코로나 때 또 타격을 받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술 창업 스타트업 지원받은 금액하고 엔젤 투자, 그 다음에 크라우딩 펀딩 한든 사람들한테 이자 원금을 못 갚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 영상 제작을 한 걸 공급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판매 경로가 막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금 경색이 왔고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종료를 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번째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